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노후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생 후반전,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 이 시기에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따뜻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노후 준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노후 준비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는 막연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저 은퇴 후에 쉬고, 여행 다니고, 건강하게 지내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심리적인 충격을 겪거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평생 일하면서 바쁘게 살아왔던 분들은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럴 때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해답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와 내가 무엇을 즐길 수 있을까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김 선생님의 새로운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65세에 퇴직 후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평생을 직장에서 일만 하며 바쁘게 살아왔던 김 선생님에게 퇴직 후의 시간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공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쉬면서 나만의 시간을 즐기면 행복할 거지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불안감과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여유가 생기자 김 선생님은 점점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리듬이 깨지고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우연히 주변의 정원에서 식물을 가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김 선생님은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원예를 시작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작은 텃밭에서 기를 수 있는 식물을 하나둘 심기 시작했지만 그 일은 점차 김 선생님에게 큰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작은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매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씨앗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자신도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자신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김 선생님은 정원의 식물들에게 물을 주며 하나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다며 원예가 자신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이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예를 통해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었고 이웃들과의 교류도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가 원예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것은 노후는 단순히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발견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원예를 통해 인생 후반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원예 외에도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을 넓혀 다양한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노후를 더욱 즐기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의 열쇠임을 깨달았다는 김 선생님은 오늘도 작은 텃밭에서 식물들과 함께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박 씨의 가족과의 소중한 관계입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점이 많았기에 이제는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박 씨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퇴직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지내기를 원했지만 자녀들은 바쁜 직장 생활과 각자의 일상에 쫓겨 가족 모임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 씨는 자주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고 그로 인해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을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럼 어느 날 박 씨는 갑자기 자신이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어쩌면 그들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지나쳤던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박 씨는 마음속으로 고민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우선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에게 소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고 그들 또한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자신이 자녀들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했는지 돌아보며 대화가 부족했던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박 씨는 자녀들과의 대화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소소한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결심하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도 있었지만 점차 상호 이해가 깊어졌고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박 씨는 또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저녁을 먹거나 간단한 외출을 하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이제야 진정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 박 씨는 그동안의 갈등을 해결한 뒤 가족들과의 관계가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가족은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나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려 했던 박 씨였지만 이제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더 큰 행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족 간의 소통은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된 박 씨는 이제 매일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노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할머니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할머니는 건강 문제로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일상적인 활동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할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우울하거나 좌절감을 느낄 법한 상황에서도 이할머니는 늘 밝은 웃음을 지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보내셨습니다. 이할머니는 처음에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야. 라고 항상 자신에게 되새기셨습니다. 이할머니는 그런 마음가짐이 매일의 힘든 시간을 버티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이할머니는 자주 작은 운동을 하며 몸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병실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운동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 할머니는 회상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기 몸을 돌보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이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과도 자주 대화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셨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만난 환자들과 간호사들과 나누는 대화는 이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그녀는 그들을 보며 자신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다 보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겁고 행복하다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는 병실 창문을 통해 바라본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자유롭고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지. 그 순간 이 할머니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 진정한 감사와 긍정의 마음을 품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날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며 그 마음가짐이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아픈 대신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반드시 건강이나 외부의 조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할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정 씨의 봉사활동과 새로운 보람입니다. 정 씨는 퇴직 후 몇 년간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취미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일상을 보내던 중 어느 날 자신에게 더 큰 의미와 목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여유로운 삶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단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시간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하여 정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가 선택한 봉사활동은 노인복지관에서의 봉사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즐거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봉사를 시작한 후 그는 그 일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큰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한 정 씨는 노인복지관에서 자주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간단한 도움을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정 씨는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민과 희망을 나누는 것이 자신에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정 씨와의 대화 속에서 종종 과거의 경험을 나누었고 그들은 정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정 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르신들의 삶에 진정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어르신과의 대화가 정 씨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힘들어질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관심을 주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정 씨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정 씨는 봉사를 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는 삶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는 봉사를 통해 단순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봉사를 시작한 이후 자신이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남은 노후의 시간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진정한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지라고 말하며 봉사활동을 노후의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누는 삶이 주는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도전이고, 그 도전이 우리를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후로 이끌어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5번째 이야기는 김할머니의 취미 생활과 여행입니다. 김할머니는 70세를 넘기고 오랜 시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살며 대가족의 일상적인 일들에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집을 떠나게 되자 김할머니는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곧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취미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던 김할머니는 새로운 활력과 의미 있는 시간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김할머니는 여행과 취미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김할머니가 선택한 첫 번째 취미는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을 좋아했던 김할머니는 주변 풍경이나 꽃, 나무들을 사진으로 담는 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소박한 디지털 카메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다양한 사진을 찍고 싶어져서 더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제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 자연을 카메라에 담는 즐거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고 그 사진을 집에 돌아와서 확인하는 것이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사진뿐만 아니라 여행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행을 꿈꾸었지만 자녀들을 키우고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여행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여행을 떠날 수 있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 첫 번째 여행을 국내의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여행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면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른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자신의 세계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김할머니는 특히 혼자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날 때 김할머니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김할머니는 그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 여행 사진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사진전을 통해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동년배 친구들에게도 여행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여행은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다며 여행을 통해 얻은 새로운 관점과 인생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 후로도 김할머니는 여러 번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제 그녀는 여행이 새로운 취미이자 자기 발전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 자연을 사진에 담고 그 순간을 소중하게 기록하며 매번 여행을 떠날 때마다 새로운 인사이트와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여행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취미와 경험이 나이에 상관없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행과 취미 생활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설 때 노후의 삶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는 박 씨의 자기 개발과 학문적인 도전입니다. 박 씨는 68세에 퇴직 후 처음에는 그저 편안한 일상을 즐기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퇴직 후의 공백이 점점 더 커졌고 지적 호기심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많은 시간을 일에 할애했던 박 씨는 이제 자신만의 시간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박 씨는 항상 학문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과 가정에 쫓겨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자기 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선택한 첫 번째 도전은 외국어 공부였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박 씨는 영어와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일본어에 큰 흥미를 느꼈고 과거에 일본 문학과 문화에 대해 배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깊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기초적인 회화부터 시작하여 점차 일본어 소설을 읽고 번역해보는 등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와 문법이 낯설었지만 점점 더 능숙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는 배우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고 나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하며 매일 조금씩 학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또한 온라인 강의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학문적인 깊이를 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제학, 역사,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박 씨는 주말마다 독서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는 자기 개발을 통해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람들과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박 씨는 퇴직 후에도 학문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석사 과정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그에게는 도전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석사 과정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매일 조금씩 학문적인 깊이를 쌓아가며 그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그의 학문적인 도전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감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확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론이나 개념을 배울 때마다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자신이 배우고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박 씨는 늦은 나이에 도전했지만 나의 열정이 나를 이끌고 있다고 느낀다며 자기 개발이 나이를 가리지 않는 과정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자기 개발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립했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일에 집중했던 시간이었지만 퇴직 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는 지식과 경험을 쌓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이를 통해 더 큰 인생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후에도 자기 개발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학문적 도전이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일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 씨처럼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추구할 때 노후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노후의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지금부터 내디뎌 보세요.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길은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김 선생님, 박 씨, 이할머니, 정 씨, 김할머니,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나누고자 하는 진정한 노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셨다면 이제 그 의미를 실천으로 옮겨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될 것이며 그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와 행복한 인생 후반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했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를 위한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